전설적인 투자자죠. 바로 그 하워드 막스가 인공지능 AI를 보고 경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뭘 봤길래 그런 표현까지 썼을까요? 오늘 우리는 막스가 직접 쓴 메모를 가지고 이 AI 혁명을 우리 투자자로서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설적인 투자자는 이 AI 혁명을 정말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건 그냥 또 하나의 기술 트렌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막스의 메모를 통해서 AI가 자본시장에 던지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 그리고 기회들을 투자자의 시선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막스가 느꼈다는 바로 이 개인적인 경외감입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보고 마치 친구한테서 온 개인적인 편지 같았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 이건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구나.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나타났구나 하고 직감한 거죠. 자, 그럼 이 기순의 신비한 베일을 한번 벗겨볼까요? AI에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AI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게 그냥 좀 더 똑똑해진 검색 엔진 아냐 하는 생각. 이제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AI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을 아주 간단하게 나누면 딱 두 단계입니다. 훈련, 그리고 추론. 훈련 단계에서는 AI가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먹으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요. 추론 단계에서는 그렇게 배운 실력으로 실제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이 훈련 단계가 그냥 정보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막스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드는데 AI의 학습 과정이 마치 우리 인간의 뇌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지적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 그 자체를 배우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AI의 능력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거의 철학적인 논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AI의 궁극적인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과연 AI가 정말로 획기적이고 새로운 통찰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인간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럴싸하게 재조합하는 수준에 그치는 걸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AI는 아주 재능 있는 커버밴드다. 하지만 작곡가는 아니다. 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진짜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간의 결과물들을 아주 정교하게 흉내내고 재배열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AI가 직접 정말 흥미로운 반박을 내놓습니다. AI가 하워드 막스에게 이렇게 되묻는 거죠. 하워드, 당신이 투자에 대해 아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 아닌가요? 원재료를 가져와서 그걸 종합해 당신만의 통찰을 만든 거잖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저희랑 뭐가 다릅니까? 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적이죠? 결국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논쟁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AI가 진짜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하는지 이런 철학적인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자본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 그래서 AI가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 바로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왜 AI가 이전의 기술 변화들과는 차원이 다른지, 그 전례 없는 속도와 능력의 도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개인용 컴퓨터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까지 거의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AI는요? 불과 2년도 안 돼서 수억 명이 쓰는 기술이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런 속도의 변화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투자자에게 이 속도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AI의 능력은 크게 세 단계로 진화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질문에 답해주는 단순한 비서, 이게 레벨 1.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작업을 수행해주는 도구, 이게 레벨 2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인간을 돕는 역할이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이 레벨 3로의 도약입니다. 이 인용문이 그 경제적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인간을 그냥 돕는 도구에서 인간의 업무를 아예 대체하는 존재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시장의 규모를 수십, 수백 배로 키워버리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워드 막스가 직접 분석한 이 AI 혁명이 투자라는 행위 자체와 우리의 자본 배분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투자자로서 AI와 인간,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이 표가 그 힌트를 줍니다. 보세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감정 없이 분석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나 기회가 닥쳤을 때 그때는 인간의 직관과 판단력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AI는 버블일까요? 막스는 여기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지 않아요. 기술 자체의 잠재력은 진짜다. 하지만 모든 관련 기업의 주가가 다 합리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투자는 거의 복권과 같다고 하죠. 즉, 옥석을 가리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스가 내놓는 최종 투자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엄청난 잠재력과 엄청난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균형을 잡고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거죠. 모든 걸 걸지도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지도 말라. 아마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일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투자라는 렌즈를 잠시 내려놓고 AI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좀 더 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AI에게도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황에는 약하고 때로는 틀린 정보를 너무나 진짜처럼 말하는 환각 현상도 보이죠. 이건 AI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운영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투자자라면 이런 점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사회적인 영향,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80%.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한 이커머스 회사의 광고 카피라이팅 팀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 경제 전체로 퍼져나간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막스가 메모에서 쓴 이 비유는 AI의 경제적 차이를 정말 한 방에 보여줍니다. 더 빠른 말이냐, 자동차냐. 레벨 2까지의 AI는 기존 일꾼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더 빠른 말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레벨 3 AI는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자동차, 즉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오늘 분석은 이 마지막 질문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변화하는 속도가 우리 사회가 적응하는 속도를 압도해버릴 때 그 다음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투자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겁니다.